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위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간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육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상호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히며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육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를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 및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EU 등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커지며 기존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릴 전망입니다. 한국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도 관세가 3일부터 적용되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추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한국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의 방산업체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 개발 협력에 나섭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과 협력해 자율형 무인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2일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항공우주사업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식에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임진규 전무와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CEO 브라이언 쉼프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중고도 무인기를 생산하며 무인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두릴은 2017년 설립된 이후 AI, 무인기 개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과 경쟁하며 현재 기업 가치는 약 28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AI 및 유무인 복합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안두릴의 협력은 우리 군의 무인기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방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보잉, GE 에어로스페이스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협력 서명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크 보잉 회장, 러셀 스톡스 GE 에어로스페이스 CEO 등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안두릴은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자율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며 안두릴의 아시아 생산 기지를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 개발 및 유무인 복합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방콕 도심에 큰 지진이 있던 날 52층 건물로 다리를 건넌 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남성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방콕 도심에도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무너지는 52층 구름다리를 뛰어넘어 극적으로 생존한 한국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콕 통로 지역의 한 초고층 콘도미니엄 단지 내 두 건물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끊어지면서 충격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한 남성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한국인인 권영준 씨는 가족에게 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를 뛰어넘었고 그 용기 덕분에 태국에서는 국민 남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을 거란 생각에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유일한 통로였던 구름다리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 권영준 씨는 뒤에서 쿵쿵쿵하는 소리를 들으며 뛰었다고 전해졌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씨는 지진 당시 단지 내 한 건물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를 건너야 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질주했습니다. 영상에는 무너지는 다리 위를 마지막 순간에 뛰어 건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보고서야 살았다는 걸 실감했다며 아내와 아기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NS에는 진정한 국민 남편이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행운이라며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권 씨는 지진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더욱 섬뜩했다며 다시 얻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등 최대 10,000명이 해고됐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최대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과학자, 의사, 지원 인력 및 고위 지도자들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의료 연구 및 의약품 승인 등의 주요 기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신임 원장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가 취임한 첫날부터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FDA에서는 전자담배 규제 부서를 포함한 다수 직원이 해고되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감염병, 환경보건 및 직업안전 관련 부서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HHS는 감원을 통해 연간 18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는 이번 감축으로 HHS는 질병 관리가 아닌 질병 확산 부서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과 국제보건 협력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CDC 국장 톰 프리든 박사는 전 세계 감염병 감시 시스템이 악화하면서 미국 내외에서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주도하에 노동부는 남은 코로나19 지원 기금 14억 달러를 국고로 반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지원 기금 14억 달러를 국고로 반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DOJ 주도하에 진행된 이번 조치는 정부 예산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로리 차베스 데레머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사용 코로나 실업 기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혈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29억 달러의 추가 기금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반환 대상 자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으로 조성된 실업보험기금으로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미국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주 정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사실이 2023년 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소 4개 주가 부적절한 자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남은 기금을 회수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한 화이트 치킨 칠리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화이트 치킨 칠리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주의 일부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이 제품은 수입 후 재검역을 받지 않아 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식 리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이 제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우려되는 소비자는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7파운드, 2온스짜리 상자에 개별 포장된 14.3온스 용기 8개가 포함된 형태로 판매됐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3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보증하는 스폰서의 소득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 보증하는 스폰서의 최소 소득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보건복지부의 빈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재정 보증인의 최저 연간 소득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스폰서의 소득 기준이 기존 25,550달러에서 26,437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재정 보증 제도는 가족 초청 이민자가 일정 기간 공적 부조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수혜자가 공적 혜택을 받게 되면 스폰서가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스폰서가 되려면 18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빈곤 가이드라인 기준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소득을 보유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최소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청하는 가족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기준 소득이 6,875달러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신청자가 부모까지 초청한다면 6인 가족으로 간주되며 2025년 기준 최소 53,937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양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스폰서의 1년치 세금 보고서, 급여 명세서, 신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는 생활비가 높아 더욱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알래스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소득 요건을 요구하며 그 다음이 하와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현역 군인의 경우 일반 스폰서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빈곤 가이드라인의 125%가 아닌 100%만 충족하면 됩니다. 스폰서의 재정적 책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사망할 경우 종료됩니다. 한편 고용 기반 비자, 추천 비자, K1 약혼자 비자 등은 가족 초청과 달리 재정 지원 선언 양식을 사용하며 이 경우 빈곤 가이드라인에 100%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부양 증명서를 제출하는 스폰서와 달리 수혜자가 받은 정부 혜택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보스턴에서 점심시간대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며 6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보스턴 도심에서 점심시간대 박스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여러 명의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은 결국 전복됐으며 경찰은 이를 비극적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후 12시 48분경 차이나타운 인근 니랜드 스트리트과 해리슨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노란색 펜스케 렌탈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사고 현장의 한 목격자는 2-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부상자를 돕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식당이 밀집해 있고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점심시간대 유동 인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근 토라 라멘 레스토랑이 크게 파손됐으며 가게 간판, 뽑힌 소화전, 깨진 유리 조각 등이 거리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보스턴 경찰청장 마이클 콕스는 이번 사고에 대해 초기 조사 결과로는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성착취를 한 한인 식당주에 대해 여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유명 한 식당에서 일했던 여성이 한인 업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반복적인 성관계 강요를 당했다며 성폭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은 지난 19일 텍사스주 주 법원에 한 식당 김스 갈비 업주 김모 씨와 이 식당 법인 CKML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샌안토니오 지역 매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한인 업주 김 씨가 영주권 스폰서를 무기로 자신과 두 아들의 체류 신분을 위협했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29일을 포함해 최소 5차례에 걸쳐 성적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피해 여성은 김스 갈비와 김 씨는 공모해
나를 성적 관계에 끌어들였으며 영주권 스폰서십 철회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업주 김 씨는 성적이고 심리적인 포식자이며 나를 표적으로 삼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 $25만 이상, $100만 미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뉴스는 업주 김 씨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로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반복된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